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봉수님께서 오랜만에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몸이 안 좋으셔서. 네네. 네, 그래도 잘 또 건강을 찾으셔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물놀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물귀신 이야기는 맞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막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물귀신에 대한 특징이 많이 깬다? 오! 그런 느낌이라서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물귀신인데 물귀신이랑 다르다? 뭘까요, 이게? 어쨌든, 어차피 무당 언니분의 이야기일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죠? 네, 이야기는 언니가 남해 어느 지역에서 겪은 일이고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니가 무업을 계속하면서 신도 많이 받았고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면서 3년차 정도 되었을 땐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지 본격적인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큰 굿이나 그런 것도 왕왕 들어왔대요. 출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언니랑 저는 졸업한 학교 근처,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 쪽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같이 거주했었는데 그 지역이 대충 남해 끝자락에서 굿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굿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신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뭐 그런 제사를 지내달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한데 거기에 귀신이 들렸다라면서 걔를 좀 쫓아내달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돈을 3천만 원 정도 주겠다. 그냥 와달라. 와서 일단 직접 봐달라 하는 게 석연치는 않았지만 돈 자체가 크잖아요. 지금도 3천만 원이면 직장인 연봉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좀 더 했겠죠? 예. 근데 그때 언니는 이걸 어디에다 고민이랍시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혼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기가 모시던 신, 큰 신 하나, 할매신 포함 작은 신 둘한테 물어봤는데 큰 신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단 돈 따라가진 말아라. 앞귀였던 신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할머니 씨는 어차피 우리들이 보호할 거니 가 보거라. 근데 거기 기운이 세서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는 한다.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언니는 수락하고 그 길로 그 지역으로 떠났대요. 예. 사실 큰 신이 가보라 한 건 맞긴 한데 다른 두 신이 말한 것도 있고 불안한 와중에 폭풍전야라고 비 온다더니 또 날은 좋아가지고 어허. 더 불안했지만 마음 다잡고 가는데 마을에 도착해보니까 그냥 진짜 평범한 갯마을이더래요. 근데 또 이거 갯마을이야. 나 큰 신 만났던 그 갯마을 떠올라서 더 무서웠는데 티나면 뭐 내가 잡아 먹히겠지 하고 좀 참고 의뢰인이었던 마을 촌장? 그 촌장 할아버지를 만나서 의뢰하실 게 어떻게 되냐? 뭐 귀신인지 아니면 신에게 올릴 제사인지 모르니까 촌장 할아버지는 에이 뭘 그렇게 급해. 아가씨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마을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점심부터 드시고 이야기 차차 나눠보시자 해서 급한 건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보수가 좀 엄청난데 싶다가 따지기는 뭐하고 뭐 이유가 있겠다 그렇겠다 싶어서 뭐 그럽시다 밥부터 먹고 낮부터 술을 계속 권하길래 술도 마셨대요. 그러고 알딸딸한 상황에서 의뢰건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는데 뭘 그렇게 급하냐고. 아까 밥상에서도 느꼈지? 우리 마을이 이래 보여도 돈이 많아.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전쟁통 이후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다 돈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씨 신통하다길래 힘들게 모시기 뭐하니까 다 돈으로 밀어붙였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듣고 하길래 뭐 그래 돈 준다는데 돈 앞에 자존심이 없다지만 왜 저렇게 TMI를 할까. 일 얘기는 얼른 하지. 그래서 네네 촌장님 알겠는데 일이 일단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지 하는 말을 끊고 아직 시간도 안 늦었는데 우리 마을부터 구경이 찬찬히 시켜주겠다 하길래 여기가 외딴 섬도 아니고 파출소도 작지만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저 할배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 얘기 나올까봐 이렇게 말을 돌리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낮술까지 권하면서 사람 정신을 흐트려 놓는지 싶었는데 언니가 술을 진짜 잘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네들이 권하는 술이어 봐야 흐드러지겠냐는 자신감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 촌장이 구경시켜주는 마을을 보아하니까 그냥 네. 할머니들이 해루질하고 잡은 해산물을 늘어놓는 풍경이랑 뭐 바다랑 파도랑 그냥 영락 없는 평화로운 갯마을이더래요. 이런 마을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 봐야 생판 남한테 굿 한 번 해준다고 몇 천만 원 건네는 일이 도대체 뭘까. 다시 제 차 일 얘기 좀 하자 해도 이야기를 또 돌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찰나에 촌장이 또 다시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일 아니냐, 일 얘기는 이따가 또 하자라면서 술상을 또 차리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사람을 무슨 먹으려고 놀러 온 사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써서 여기까지 온 게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지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언니가 화를 막 냈대요. 네. 아이 할배, 사람이 돈이 중요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시간이요. 남의 시간 이렇게 허비하고 무슨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농락하시냐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 뭐 거기서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대접해줬는데 무슨 짓이냐는지 화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촌장이 아 그래 내가 그래도 혈기왕성한 처녀인데 너무 몰랐네.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남자들 끼고 재밌게 노는 거야? 불러줘? 하면서 또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언니가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아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술상 엎어버리고 야 다 비켜 꺼져. 니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신이 엮인 건지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나 어차피 내가 여기에 몇 시에 오는지 주변이 다 알고 연락이나 전화 안 되면 신고 넣으라고 다 일러뒀으니까 뭔 짓 할 생각도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내 더러워서 진짜 하면서 오만 욕을 내뱉고 돌아가려는 찰나 촌장 할아버지가 붙잡더래요. 아, 내 미안하다. 일 얘기하자. 내가 여태 별별 무당이니 스님이니 신분이 다 불러봤는데 다 돈 뜯어내려고 별별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시험해보려 그랬다. 미안하다. 아, 뭘 어떻게 시험해요. 이렇게 술 먹고 뻗기하고 집에 곱게 보내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되물으니까 그래 그렇게 불러내서 시험해보려는 건 맞아. 시험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술값 받아내고 우리도 시간 보상받고 그러려고 했을 뿐이다. 치들도 그냥 관광 왔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손해 안 보니까 차라리 속은 편하다고 생각했다. 일 얘기하겠소 미안합니다 하는 거에 언니도 부하는 치미는데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었대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촌이라 비교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이 마을이 다른 촌보다 여유가 있어서 비교적 덜 낙후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보기에도 다른 촌보다는 인프라나 그런 게 좋고 마을 사람들도 완전 나이가 많고 그러지는 않았던 건 맞았는데 그 이유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까지 나라가 초토화됐을 때도 이 마을은 나는 해산물이 좀 귀한 게 많아서 그런가 일본이랑 중국에 수출도 하면서 돈이 짭짤하게 모였는데 지금이야 전복이나 해삼이 양식도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진짜 비쌌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촌장 청년 때부터인가 손바닥만한 전복 아니면 뭐 걸음마 때는 아기 팔뚝만한 해삼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질 좋고 큰 해산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수출 같은 걸로 마을이 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마을 사람들을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한 물귀신 농간이었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진 않았는데 그 물귀신 나온다는데 하나 둘씩 빠진다든지 생각해봐라. 예.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떼기도 전에 해루질 배우고 뱃일 배운 사람들이 그 연안에서 빠져 죽어봤자 뭐 얼마나 빠져 죽겠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물귀신이 자기 발을 끄집어내서 바닥으로 끌고 날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치매 올 나이도 아닌데 정신줄을 놓고 바닷일 했던 여자가 바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 병원에 가도 치매는 아니라더라. 그 물귀신이 도대체 우리 마을에 뭘 원하는지 정말 단순히 자기 대신 자리 메꿔줄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 물귀신도 그렇잖아요. 승천하고 싶으면 나 대신 여기 있어줄 물귀신이 필요하다고. 처음엔 너무 시달리다 보니 그 메꿔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지 나쁜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사람도 생명이니까 그럴 수도 없었다. 나쁜 짓을 누가 하냐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그 물귀신을 절대 퇴치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난다 긴다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다를 것 같았으나 노인네가 몇 번을 속다 보니까 신뢰를 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더래요. 그 나이 많은 분이 네. 고개 숙여서 사과하니까 언니 마음도 풀렸는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해루질 하는 갯바위로 촌장과 같이 갔대요. 따라가 보니까 정말 현지인들만 아는 포인트구나 싶었던 게 산 같은 언덕을 또 넘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등산로를 벗어나서 오솔길로 내려가고 숨이 진짜 헐떡헐떡 넘어갈락 말락 하는데 노인분이 다 왔어 여기요 해서 절벽 끝으로 다가갔대요. 끝에서 언니가 바닷속을 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길래 뒤돌아서서 어르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자마자 그 촌장이 언니를 확 밀치더래요.
이래나 저래나 촌장의 진심은 이번엔 제발 물귀신이 데려가서 승천하길 이랬던 것 같은데, 언니는 젊고 특히나 무업이 단순한 사람 말을 조용조용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일도 진짜 많고, 뭐 작게는 신당 차리고 뭐 옮긴다든지, 크게는 귀신 들린 사람 진정시킨다고 몸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외형은 작아 보이지만 자기 덩치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을 찍어 눌러가면서 진정시키던 언니를 그 노인이 민다 한들 확 밀리겠냐고요. 언니가 살짝 밀렸지만 촌장을 탁 붙잡으면서 뭐한 짓입니까 하고 일갈하니까 노인네가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물귀신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걔 대신 다른 사람을 채워 넣으면 그 물귀신이 떠나간다더라. 근데 그 물귀신이 하도 세가지고 일반인으로는 안 되고 약간 그런 일을 했었던 무당이니 스님이니 아니면 뭐 신부니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 채워 넣어야지 좀 눌린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일이 실패가 되었으니까 그 할배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싹싹 빌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나 싶다가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 사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지 않을까. 집단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 이 생각을 하다가 그 어르신 내 신고 안 할게. 내가 사람 살린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오. 어르신 내가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신고하러 간다. 네. 어르신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결국엔 마을 사람들도 다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치? 혼자만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고 달랬는데 언니가 떨어질 뻔한 절벽에서 뭔가가 훅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걸 봤대요. 근데 그렇게 막 울면서 미안합니다 하던 노인도 그 모습을 보았는지 네. 매우 놀라서 그 순간 졸도해버리더래요. 이 야밤에 이 노인네 두고 가면 큰일 날까봐 언니가 막 결국은 업고 내려왔는데 그 마을 회관 마룻바닥에 촌장을 널브러 놓고 마을 방송이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불렀대요. 당장 모여라. 니들도 다 공범인 거 안다. 증거까지 다 모아놓고 니들 당장 다 안겨 들어오면 지금 경찰 대기 중인데 당장 오라 할 거라고. 있지도 않는 증거랑 허황된 말을 꾸며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 야밤에 노인네들이 그 방송을 들었는지 하나 둘씩 모이길래 언니가 깡이 되게 좋았는 게 그렇게 모이면 저 같으면 야 니들 한 짓 다 알아 이런 생떼밖에 못 질렀겠지만 예. 언니가 니들 여기 모인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여기 온 새끼들 내가 얼굴 다 기억해놨어.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다 말해. 실토해. 하니까 저 절벽에 메인 물귀신이 뭔지 니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든 거짓말이든 하고 막 악지르는데 어느 아저씨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촌장한테 다가가더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는 게 이거다 싶었대요. 이보세요 아저씨. 저 할아범이 나를 물귀신 대타로 꽂으려고 했는지 나 절벽으로 밀어버리려던 걸 저 물귀신이 곶가웠는지 저 할아범을 홀린 것 같다. 네.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지. 당장 이 마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말해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살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했대요. 그냥 기절한 건데. 네.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우리 어머니가 저기 절벽 귀신과 약속을 했다. 근데 저는 그거밖에 모른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촌장을 흔들고 촌장 아들내미도 모르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알겠나 싶어서 언니가 니들 여기서 딱 기다려. 내가 물귀신이랑 이야기 해볼 테니까. 네. 그 절벽으로 가봐야 물귀신을 마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절벽 아래로 데려가라고 마을 사람 하나를 멱살을 잡고 길 안내를 하라고 끌고 갔대요.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 길앞잡이 마을 사람한테 너 귀신 쓰여서 촌장 꼬라지 나고 싶으면 여기 있고 그게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언니는 물귀신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계속 물어도 답이 없고 언니 성질이 다시 울그락불그락 올라올 판에 언니가 그래 어차피 거짓말한 거 또 거짓말을 하면서 야 물귀신아 내가 네 약속한 거 지켜주려고 했는데 니랑 약속한 사람이 죽었대. 어쩐지 그 아줌마 요즘 여기 안 오지 않아? 하니까 물귀신이 미쳐서 날뛰더래. 죽었다고? 받아쳐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3번 남았다. 3번 남았는데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미쳐 날뛰는 걸 언니가 막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그러냐. 너 이렇게 농간질 치면 너만 더 벌 받는다 하니 물귀신이 야 너도 살아있는 새끼라고. 살아있는 사람 편드는 거냐? 너 사람 빠져 죽은 농간질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다 마을 새끼들이 한 거야. 내가 한 일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진짜 한 짓 아냐?
너 자꾸 거짓부렁치면 내가 저승사자 당장 불러서 강제 승천시킨다. 너 곱게 승천하는 거랑 강제로 끌려가는 거랑 다른 거 알지? 하고 협박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곳에 200년이나 묶여 있었던 물귀신이래요. 근데 언니한테 넌 잘 모르겠지. 물귀신이 이곳을 빠져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냐고 언니가 되물으니까 너 진짜 멍청하구나. 그렇게 따지면 이 넓은 물에 귀신 하나 안 매여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승천을 하고 싶으면 저승사자 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선업을 여러 번 쌓으면 된다. 죽은 새끼는 바로 앞길도 알고 조심해야 할 것도 알고 그런 게 바로바로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를 얻는 대신 그런 걸 못 보니까 어리석은 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죽은 사람한텐 좋다더라. 다른 곳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그게 쉽지만 여기 매여있는 물귀신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다가가니 놀래서 죽거나 아니면 승천하기 싫은 원념 덩어리만 남아서 산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언니가 그래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무슨 약속이냐 말을 해봐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니까 영안이 아주 조금 트였으나 무당할 건 아닌 계집애가 와서 말을 걸더라. 놀라지도 않고 오랜만에 대화라는 걸 해보니까 나도 재밌었다. 이곳에 매여 있는지도 수십 년이니까 나도 승천해서 환생을 하든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그 아이를 도와주면 나도 승천이란 걸 해볼 수 있을지 싶었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승천을 하려면 여러 번을 도와줘야 된다는데 그걸 네. 마지막 3번을 두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 그럼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업이잖아. 그 선업을 100번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에 그 물귀신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긴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 절벽에서 더라.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면서 내 업으로 쌓이는 것 같더라. 오. 이상하게 무당 새끼랑 뭐 스님이랑 다 불러 모아서 저 물귀신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기도랑 기도는 다 올리더라. 이게 무슨 내 탓이냐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서 떠들고 다니는 일을 보아하니까 피눈물이 나더라. 이 보시우 무당 양반 저곳에서 사람이 찌는 것도 이게 내 잘못이냐 하는 말에 언니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양측 말을 들어보니 물귀신이 말하는 계집애는 아까 촌장 부인이 넋이 나갔다고 한 거 보니 그 촌장 부인인 것 같고 예. 물귀신을 도움으로 감나가는 해산물이나 그런 거를 잘 잡았으나 물귀신이 사라지면 도와줄 게 없지 않냐. 그럼 더 안 잡히지 않냐. 그래서 도움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물귀신이 자기 대신 박아놓는다는 속설을 어디서 듣고 그거는 무서웠는지 물귀신 대신 떠나라고 사람을 박아놓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언니가 너 이름 뭐냐? 너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너 올려주려고 온 거고 예. 사람들이 저기서 진 것은 네 잘못 아니니까 그거 내가 잘 말해주겠다. 얼마나 사무쳤냐. 이제 올라가라. 잘 버텼다 하면서 물귀신 이름을 적어내서 축원과 천도제도 지내주고 오. 그 물귀신은 떠나갔대요. 예. 그러고 언니가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마을도 안 들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 자기들만 잘 살자고 나쁜 짓을 했잖아 하니 그 마을 사람들은 아마 물귀신이 없어진 줄 모르고 계속 나쁜 짓을 할 거다. 뭐 하겠지. 촌장이 깨어났으니까 뭐 내가 물귀신을 퇴치한다는 말도 안 했고 그냥 촌장만 깨어나게 해주겠다고만 했으니까 마음이 옳게 박힌 물귀신이 안 도와주니까 할 줄 아는 거 없는 마을은 쇠퇴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고 그 마을 사람들도 계속 사람 들이밀다가 죽을 거라고 언젠간 처벌하고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와해되거나 그러겠지.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인을 처벌하는 건 내가 아니다. 요행 바라지 말고 바랬다면 꼭 약속은 지키고 그런 말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거. 진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무당 언니분이. 근데, 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화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막 돈을 따라가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돈 안 받고 온 거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안 줄 사람이긴 한데. 아,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네,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봉수님께서 건강 회복하고 오셔서 이렇게 또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네.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할 필요 없어요. 봉수님은 봉수님만의 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네.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다시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감기가 걸려도 또 여전히 봉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하면 떨리긴 해요. 그 처음 느낌. 맞아요. 네,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 봉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어렵게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다시 이렇게 마음 다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무당 언니 썰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무당 언니 썰인가요, 오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예요. 이 이야기는 네. 이것도 한 4년, 5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최근인데 그 언니한테 전달받은 이야기라 말하다 보면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소지신, 할매신, 악귀신을 받은 시점이었어요. 지금이야 소지신 1명에 작은신 3명이지만 그때는 악귀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도 대박이 터지면서 소문인도 빨랐는지 이번에는 어떤 젊은 사업가 하나가 검사를 봐주십사 하고 들어오더래요. 나이대는 한 30대, 그것도 중후반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제 나이 또래죠? 그럴 정도로 초반이었대요. 30살 초반? 많아도 35 미만? 외형은 젊고 훈훈해 보여가지고 그런 영업이나 그런 쪽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업가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30대라면 아직 사업을 하기도 좀 애매한 나이인데 그리고 언니가 말한 길 점사보러 오는 사람들 보면 남자는 거의 없대요. 대다수가 여자고 아니면 남자가 오더라도 커플? 궁합 보는 시기인데 젊은 남자가 혼자 들어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사업만 봐주십사 해서 처음에는 그냥 연애나 보고 말겠지 싶었는데 나름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이길래 좀 소탈하게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근데 사연이 거창하거나 신비했던 건 아니고 자기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딱 찝자마자 더 이상 성장하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원인 없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더래요. 이게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하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더 뽑다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여유 자금이 넉넉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혼자 다 하는데 뭔가 넓혀지는 것도 없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 여기저기 자문을 또 받아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더라.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막혔으니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더래요. 사주도 뒤에 얽혀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남자길래 일단 그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사는 집은 어딘지 남자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대요. 집은 어디, 무슨 시, 돌비구, 돌비동, 회사는 어디 그리고 그거를 잘 읽어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사주랑 대입해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못 기다리겠던지 그 남자가 언니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더래요. 어디로 다 찾아가 봐도 그냥 괜찮다. 좀 더 버텨라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아닙니까? 좀 더 버티라는 말이 제일 잔인하다. 방법이 아예 없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웃긴 게 그 남자가 훈훈하다 했잖아요. 언니도 사람이고 여자였던지 순간 당황스럽다가도 강아지처럼 방울방울 눈물 흘리는 게 참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방법이 없을까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할매신의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도와주자 하고 그 반대의 악귀였던 씨는 안 된다 미쳤냐 하면서 팔쩍팔쩍 뛰더래요. 근데 악귀였던 씨는 아무래도 할매신보다는 뒤늦게 받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악귀였던 신이니까 아무리 정화하고 받았다고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할머니 신인데 무슨 일 있겠냐 싶어서 좀 질적으로 깨끗한 방법은 아닌데 기방법을 알려줬대요. 그 방법이 그냥 언니의 말을 따라 할게요. 당신의 사주엔 금전운은 없으나 잠깐의 횡재운은 있다.
이거를 이용할 건데 지금 부동산 매물을 보시면 돌빗이 돌비구 무순동에 매물이 있을 거다. 그게 좀 낡긴 했고 번화가 더 아닐 뿐더러 오래 안 빠지는데 그리로 집을 이사하든 회사를 이전하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그곳을 이전을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운은 트일 거다. 단 횡재운이라 했다. 당신의 금전운을 전부 끓여서 차용을 하는 거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말라. 금전운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당신 학에 달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당신과 그곳의 명운은 딱 2년이다. 입주를 하신 날 정확히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딱 2년이다. 그 날이 지나기 전에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 반드시. 권유가 아니라 경고다 이거는. 그래서 또 괜히 다른 곳에 굿값만 날리지 말고 그 돈으로 술이나 사드시라면서 점사비도 안 보내고 그 남자를 보내려고 했대요. 언니 왜 안 받았냐? 아니 그냥 그때는 뭔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다라고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고맙게 하고 끝날 줄 알았던 남자가 물어보더래요. 그 외에 사실 장소를 이전만 해도 그런 거라면 번화가 쪽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오래된 골목으로 가라 한 것인지 이유가 있는지 또 더해서 아무래도 이사면 돈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저야 뭐 언니를 오래 알고 옆에서 지켜본 것도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야 바로 언니 말 듣기는 하는데 언니 말만 듣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것도 솔직히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딱 한 번만 말해주겠다. 사주상 잘 맞는 자리 그 땅은 없다. 사주는 물바가지 같은 것이라 다들 바가지 크기는 부모 조상의 인덕과 자기 복에 따라 결정되지만 크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태어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당신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 거다. 그 안에 물을 다 채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일찍 다 써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지금 물바가지는 채워야 되겠는데 다시 채우는 게 앵간치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신도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여기 찾아온 게 아닌가. 다시 돌아와서 물바가지 크긴 다 다르다 했지. 당신에게 말해준 그 땅 주인, 그래 그 건물 주인의 물바가지는 호수만 하나. 그 사람의 명운은 채 2년 반도 안 남았다. 그 사람의 명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이 팔리거나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으나 계속 비워져 있는 것도 손해 아니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고 돈이 돌아야 그 사람이 채워진 물도 흐르고 그 물을 또 쓰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운이 다 해서 죽기 전에 얼른 발 빼시라는 거요. 언니 말에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원체 표정이나 관상이 선하게 살아온 사람 같아 언니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줬대요. 그 사람의 명운을 당신이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명운을 이용해서 당신 물꼬도 트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믿거나 말거나는 당신 자유다. 단 내 말을 믿고 그 건물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나올지 말지는 오롯이 본인 선택이니까 내 경고를 잘 새겨 들으라.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언니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언니는 식당을 뒷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훅 지나갔는데 할머니 신도? 다른 신도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잘못 본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이후에 언니도 뭐 알아본 건지 모르겠지만 알아봤겠죠? 그 남자가 사업이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잘 풀렸대요. 그리고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건물을 보면 맨 꼭대기가 제일 싸잖아요. 처음엔 그 맨 꼭대기의 그 층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그 건물에서 제일 비싸다는 1층까지 확장해서 그 건물을 다 먹었대요. 네, 그러고 그 1년하고도 9개월 차 때 언니가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다시 본 그 남자는 혈색도 되게 좋아진 게 보이고 힘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딱 봐도 보였대요. 그래서 언니는 기분 좋잖아요. 나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니까. 그 남자도 언니를 보자마자 화색이 막 돌면서 아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호. 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접대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뭐 좋아하시냐 막 난리를 피우길래 조용히 얘기하잖아 언니 말에 근처 룸으로 된 술집을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릴라떼처럼 일식집이나 그런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말해서 커플들끼리 갈 곳은 절대 아닌? 그러니까 일반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잖아요. 그 후자였대요 느낌이. 언니도 이상했지만 그때 붙은 신들이 하나도 말이 없길래 괜찮은갑다. 하기사 영업 업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영업 허가 다 받고 운영하는데 뭔 일이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고 정말 진짜 뭔 일은 없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시했던데 좋은 술을 시켜주면서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회포를 풀다가 그 남자가 입을 열었대요. 처음엔 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다가 이래나 저래나 답답한 상황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이사를 갔대요. 가기는.
그리고 진짜 언니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흐름을 깬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웨이터가 들어오면서 사장님 뭐 이번에는 누구 안 부르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자 종업원 말하는 것 같더래요. 언니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애를 좀 썼대요. 착한 사람인데 접대차 불렀겠지, 그런 거겠지 하던 찰나에 그 남자가 평소 부르던 지명 아가씨를 부르는데 언니 옆에 남자를 앉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고작 2년도 안 된 시간에 순수했던 청년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언니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손사리 치면서 거절하고 그 남자한테 되물었대요. 평소에도 자주 오시냐 하니 뭐 사업하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되더라. 하기사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런 식으로 언니를 비아냥거리는 게 속에서 조금씩 부글부글 거렸대요. 예.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대요. 당신 말이야 3개월 남았다. 정확히는 2개월 하고도 반. 이러니 그 남자가 언니를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웃더래요. 이봐요 무당 아줌마. 내 그래도 한마디 하려다 참았는데 1년쯤 지났을까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기다. 내가 지켜줄 테니 그 자리에서 본전 뽑고 딱 5년만 버티자고. 그리고 막말로 무당 선생, 당신이 말한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익이 여태 번 건이 딱 2배였다. 너라면 포기할 것 같냐. 조금만 더 있으면 내 결혼식이 있고 후에 또 아이도 태어나겠지. 당신 같으면 이 좋은 노른자 알짜배기 땅을 어떻게 포기할 거냐.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지켜준다고도 나타났으니 무슨 큰일이 있겠냐. 아니 애초에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해? 하면서 언니한테 뭐라 하더래요. 예. 열이 너무 많이 받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더더욱 비아냥대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게 보인다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 말 안 듣고 알아서 잘 산다는 남자 중에 누가 제정신일 것 같이 보이냐 물어보고 다녀라 이러면서 언니한테 뭐라 하길래 언니가 열받아서 딱 일어났는데 그 남자가 끝까지 그러더래요. 아줌마 그 잘난 무당업 평생 하고 살아라. 난 내 복 다 끌어안고 이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언니가 진짜 기가 차다는 듯 뒤돌아서서 그냥 딱 한마디 했대요. 네 말 네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펑펑 우는 언니 달래주면서 여태 아무 말도 없던 새 신이 그 남자랑 연을 끈 뒤로 이상하게 다시 말도 하고 또 점사도 잘 보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활발해진 걸 보니까 언니도 이 신들이 정말 그 남자 말대로 그 남자의 할매신이 너무 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거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야속했대요. 다른 악귀신이나 할매신이면 모를까 토지신은 막아줄 수도 있었지 않나 싶고 그렇게 그 남자의 일을 애써 잊으려고 일에만 미친듯이 몰두하다고 그렇게 언니 말로는 반년 정도 지났대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헌해진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만 홀쭉해진 남자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언니 집 그 신당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더래요. 그 남자한테 된통 당한 걸 잊으려고 이랬다 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나 연맥인 사람이 좀 못됐으면 고소하잖아요. 언니가 그 남자가 오자마자 문고리를 조금만 걸고 살짝만 연 채로 신나서 미친듯이 웃었대요. 어떻게 정신 나간 귀한 새끼가 찾아왔냐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미친놈이었다고 정신 나갔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언니가 평소에 말하는 게 사람을 살려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따로 있다 이러는 그 언니가 그 상황이 너무 고소하고 즐겁기만 하더래요. 야, 예. 그래서 막 비웃다가 다른 미친이나 찾아보십시오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경찰 불러서 그렇게 이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전달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새끼랍시고 걔 어미가 찾아왔다. 자기 아들 이름이 송아무개인데 여기 오지 않았었냐. 그러더니 언니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대요. 애가 갑자기 살이 쪽쪽 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삐쩍 굴고 몸이 안 좋아지면 사업이 막 무너지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근데 이상한 점이 대표가 하는 일 없이 있어 보여도 꼭 있어야 되는 게 대표인데 애가 점점 말라갈수록 회사는 어떻게 된 게 더 잘 되었대요. 그래서 그 보다 못한 엄마가 매각하자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난리를 쳐도 그때 막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아들이 그 순간만큼은 절규하듯이 막 안 된다고 미친듯이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예. 엉엉 우는 꼴이 그래 그 얘가 문제지 얘 부모는 문제가 없지 싶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언니가. 그래서 그거 한번 봅시다 하고 그 남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게 아프다 해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이더래요. 그것도 독방에. 예.
독방 같은데 다른 병원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대요. 다 개방되지 네. 않고 면회 신청을 하고 그 접견을 하기 전에 그 작은 창문으로 남자를 먼저 보겠다고 언니가 얼굴을 들이미자마자 갑자기 그 남자가 손을 쾅 하면서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래요. 그리고 손을 막 미친듯이 문에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당장 꺼져라. 남의 집안 일에 상관 말고 꺼지라고 하면서 미친듯이 문을 내리치고 눈이 점점 돌아버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언니가 이거 이 새끼 뭐에 씌었구나.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남의 집안 귀한 손에게 씌었냐. 네가 이럴수록 네 후손에게 업이 돌아가니까 그만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눈이 뒤집힌 남자가 개거품 보글보글 막 토하듯이 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노인네 목소리로 웃더래요. 네가 날 모른다고? 야 우리 한 번 봤잖아. 내가 너한테 이 새끼 그쪽으로 붙게 하려고 바람 불었잖아. 네 신당에서. 이러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더래요. 그러고 보니 언니가 그 이사한 장소를 알아봤을 때부터 사실 그때 그 방식이 도덕적으로 깔끔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운을 끌어 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는 너 그 집 땅 주인 조상신이냐 하고 물으니 맞다라고 대답하길래 언니한테 그때 좀 말을 끊으면 안 될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상신이면 일반 잡신이잖아요, 막말로. 뭐 언니 신도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토지신도 그렇고 악귀를 본다는 악귀신도 있는데 왜 그런 조상신한테 눈이 씌었냐 하니 원래 자기 후손에 관련된 일이라면 조상신이 정말 세대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예. 왜 자기 눈 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러면 되게 한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처럼 자기 후손을 지켜야 되니까 조상신들은 그래서 자기 후손에 대해서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니가 그 남자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너가 농간질 친 건 알겠는데 왜 이러는 거냐. 너 진짜 이러다가 네 후손한테 벌 받는다. 이러니 그 남자가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너 남의 돈줄에 얹어갈 때 기분 참 좋았을 거라고 하니 언니가 너무 눈이 떨렸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너 그 건물주 조상신인가 본데 이럴수록 너의 후손만 안 좋아진다. 네 요절할 후손 살리려고 그 남자한테 사주를 덮어 씌운 거 아니냐. 더해서 명운은 당신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이야 잠깐 명운이 길어진다고 해도 당신이 이럴수록 이 집 조상신들도 개입하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질 거다. 그러면 그 피를 보는 게 누구일 것 같냐. 당신 후손이다. 그리고 당신 정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 당신의 후손이 잘 기렸을 거다. 어느 정도 선한 집안인 건 알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딱 멈춰라. 아무것도 못 본 걸로 묻어가겠다 하니 예.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요절하더라도 잘 살면 그 이후의 세상에서 보상받는다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언니가 타일렀대요. 근데 그러더니 그 귀신 씬 남자가 미친듯이 웃으면서 언니한테 니나 그럼 그렇게 좋은 후세 복이나 받아라. 난 내 새끼 살려야겠으니 대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면서 그 남자는 훌썩 쓰러지고 언니도 너무 충격 맞아서 바로 주저앉아버렸대요. 그 남자가 쓰러지니까 의료진들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난 상황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장면만 멍하니 바라봤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은 됐냐고 물으니까 해결은 하긴 했다. 진짜 단순했다. 그냥 회사 매각해버리고 그 땅 주인 조상신이랑 안 엮이면 된다. 그 조상신이 말했던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들이 개거품 물으며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도 언니 말 믿겠다. 뭐부터 해야 되냐 막 미친듯이 다그치는 부모를 보니까 언니가 그냥 한마디만 했대요. 회사 팔고 다신 그 지역으로 얼씬도 하지 마시오. 이 말만 했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때의 이야기는 끝났는데 저만 충격받았나 싶을 정도로 언니가 멘탈이 정말 세요. 근데 왠지 이번에 언니가 너무 풀이 죽어있길래 왜 그러냐고 다그쳤어요. 솔직히 같이 살았는데 동거녀가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야기를 꺼낸 게 그러면 그 남자는 언니한테 비아냥거렸던 남자? 네. 그 남자는 원래 명운 따라가서 평범하지만 조용히 오래 살아갔다 치고 그러면 그 조상신이 살리려던 땅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 곱게 죽어도 누군가는 100%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이왕 일친 거 그 집 조상신이 다른 놈 꿰일지 안 꿰일지 어떻게 하냐. 꿰인 사람의 가족들도 피눈물 흘리는 거다. 그냥 내가 조용히 그런 피해자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입 닥치고 있을 걸 그랬다. 방법을 나로 인해 알게 된 그 조상 귀신이 어떻게 나올지 아냐. 이런 말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진짜. 아, 너무 긴장해서 입이 말라가지고. 아니에요. 봉수님. 그냥 봉수님이에요, 봉수님은. 네. 다행이에요. 야, 봉수는 봉수다. 예,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도 또 정말 많은 생각이 든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봉수님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뜻깊고, 앞으로도 자주 와주실 거죠, 이제? 그럼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돈이고 나발이고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아빠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열무아빠님의 또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아마도 참여하신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열무아빠님이 귀신을 어떻게 느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이제 세습무 집안이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그리고 어떤 빙의로 인해서 제 몸 안에 신령님을 받아들인 후에 이제는 완전 영안이 열렸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집안 내력 때문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직업괴담이 될까요? 예, 직업괴담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일은 아니고요. 2022년도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는 이제 저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었는데, 시참 두 번째 때 돌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 돌순이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 시아버지가 강원도 쪽 어느 지역이라고는 특정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강원도라고 할게요. 강원도의 모 장례식장을 철거하는 시공사를 맡으셨는데, 거기서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다. 근데 너가 지금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 알바라고 생각하고 와서 편하게 일하면 된다. 돈은 충분히 많이 주겠다 해서 돈에 혹해서 강원도로 떠나게 됩니다. 강원도에는 장례식장을 딱 도착했는데 깜짝 놀랄 게 일단 철거될 장례식장인데, 그 안에 각종 CCTV와 그다음에 보안 센서, 보안 경보기가 달려있더라고요. 철거될 예정인데 왜 이걸 달아놨나 해서 돌순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장례식장이 철거된다고 공포된 후에 이 장례식장 안에서 코로나 때는 학생들 학교를 안 가잖아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담력 테스트 겸 이런 어린 친구들이 와서 여기서 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 노숙자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범죄가 한번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경찰들도 출동했을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펜스 쳐놓은 다음에 CCTV, 그 다음에 보안, 경보기까지 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 알았다, 뭐 그럼 내가 할 일은 뭔데 물어봤더니 그냥 외부인 출입만 못하게만 막아주면 된대요.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외부인만 못 들어오게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한 8시쯤에 누가 오더라고요. 돌순이가 누가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시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죠. 집에서 계속 팽당시에다 놀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께서 야 밖에 나가서 밥값 좀 해라 그러면서 저랑 같이 근무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둘이 뭐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겠지 하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를 덕배라고 할게요. 덕배라는 친구가 참 이게 수다스러운 친구도 있잖아요. 촉새같이 막 이게 말을 이게 재밌게 하는 친구. 그래서 있죠.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시간 죽이기도 좋고 재밌게 있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대뜸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경보기가 울려. 그래갖고 CCTV 봐야지 했는데 CCTV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갖고 일단 덕배한테 야 덕배야 너 여기 있고 CCTV 계속 보고 있어. 그리고 저는 후레쉬를 들고 경보기 울리는 대로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전기 갖고 왔으니까 무전기를 야 덕배야 여기 아무것도 없다. 너 보이는 거 있냐 했더니 형 보이는 건 없는데 지하에 시신 안치실 있는 데 있잖아. 형 거기서도 경보기 울리고 있는데 그래갖고 알았어. 근데 그 장례식장 입구는 잠가놓은 상태라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경보기가 울릴까? 약간 무서우면서도 일단은 일이니까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신 안치실 쪽 앞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내는 흥얼거림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일단 시신 안치실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주위를 계속 둘러봤는데 연가라고는 보이지도 않고 계속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런 흥얼소리 있잖아요. 어이구 그래도 지하다 보니까 이게 또 메아리가 쳐요 소리가. 그런데 갑자기 제 귓속에 누가 귓속말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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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연가인데 계속 둘러봐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몸이 경직되면서 어지러움증이 올라오면서 막 구토를 하기 시작해요. 예?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해요. 그래서 막 정신을 일랑말랑 하는데 갑자기 신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 몸 안에서 나오셔서 갑자기 앞을 쳐다보시더니 요거 봐라. 넌 얼마나 많이 처먹은 거냐?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아무도 없는다는 소리가 딱 앞을 봤는데 7살가량의 여자아이가 쟤도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구야. 순간 이거 뭐지? 그러더니 신령님하고 그 꼬마 영가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순간 신령님이 소리를 팍 지르시니까 없어졌어요. 도망갔구나. 그래서 이게 1달러 됐다고 생각을 해서 덕배 있는 쪽으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덕배가 형, 왜 그러니까 형 근데 그 안치실 쪽에 경보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아까 잘못해서 이거 꺼놨거든? 전원을 꺼놨었어. 근데 이게 경보기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런가 순간 요거 봐라 진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서 아침에 근무 끝나고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야 이 기집애야 너 이런 데를 소개시켜주고 있냐고. 나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이거 뭐냐고. 이 장례식장 뭐냐고. 왜 철거되느냐고. 나 지금 여기서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니 돌순이가 아니 그냥 뭐 비행 청소년들이나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그냥 CCTV 설치해놓고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 알았어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순이를. 덕배는 퇴근했고 그래서 돌순이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열무아빠야 내가 시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냥 시에서 거기 장례식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로를 낼 거래요. 그래서 시아버님 쪽 건설회사에 시공사로 일거리 준 거죠. 팔고하라고. 그거밖에 없다. 뭐 여기서 뭐 별다른 사건도 없고 그때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뭐 그때도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건이었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러더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돌순이도 저희 집에 대해서 아니까 저희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시고 할아버지도 박수무당이시고 하니까 그런 걸 알잖아요. 동네 친구라.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어요. 돌순이한테. 야, 너 여기 있잖아. 일반 사람이 만약에 나 말고 덕배가 여기 지하에 내려갔으면 덕배 죽었다고. 너 이거 제대로 알아보라고. 안 그러면 여기 덕배 나 근무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시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저는 잤어요. 밤에 이런 일도 있고 진도 빠지고 그리고 이게 온몸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누가 몸이 때리듯이 망치로 때린 듯이 아프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하고 해서 일단 잤는데 오후 3시쯤에 돌순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오늘 시아버지가 너는 쉬래. 갑자기?
일단 쉬래. 그리고 내일 시아버지가 너 보러 오신다니까 일단 오늘은 쉬어. 알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래 쉬라고 하니까 쉬어야겠다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열무랑 와이프랑 전화 통화하고 핸드폰 만지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덕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형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형 저 지금 여기 혼자 있는데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것 봐라. 지 아들내미를 내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거기로 보냈네?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 할까? 형 이거 경보기 제가 오늘 다 꺼놨거든요. 전원을 CCTV만 켜놓고 근데 CCTV도 다 나가고 경보기 전원을 다 내려놨는데 경보기가 울려요. 그것도 다 하나만 울리는 게 아니라 다 울리고 형 그리고 무전기 형 갖고 갔어요? 아니 안 갖고 갔네. 그러니까 형 무전기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딨어? 나 배고픈데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차 끌고 갔는데 보안초소에 덕배를 찾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덕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CCTV 다시 켜고 화면을 보니까 CCTV에도 안 잡혀요. 그럼 이게 덕배가 어디 사각지대에 있나? 아니면 뭐가 일이 있어서 어디 화장실을 갔나? 아니면 저기 구름과자 태우러 갔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얘가 무전기로 갖고 갔었나 봐요. 그 보안초소에 있는 무전기에서 어딨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덕배 이거 지하실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갖고 지하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입구도 문이 열려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덕배 신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진짜 뭔 일 나겠다 해서 이제 안치실로 갔는데 덕배가 이게 선 묶을 때 쓰는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잖아요. 케이블 타이로 손하고 발이 묶여져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 위에 그 꼬마 영가가 아주 큰 칼을 덕배 머리 위에 조준하면서 하고 저를 보면서 맞서 그러는 거예요. 와, 예. 순간 뭐지? 근데 제가 덕배가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지가 묶었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혼자 케이블 타이를 손과 발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 누군가 묶은 거거든요. 순간 아저씨 옆에 고인물들 염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발자국 소리가 팍팍 이렇게 누가 뛰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계단 1층까지 쫓아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덕배를 구해야겠다 해서 안치실로 가서 근데 그 꼬마 영가는 없어졌고 딱 덕배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침이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줄 몰랐어요. 막 침이 옷까지 젖은 채로 막 침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웃으면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뭐지? 그래서 일단은 그 케이블 타이 끊고 이제 덕배 들쳐매고 일단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일단 애가 의식이 없으니까 119 와서 119에 태워서 병원 가서 응급실에 돌순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시동생 지금 이런 상태고 여기 모모 병원 응급실이다. 야, 니네 시아버지는 뭔 생각으로 덕배를 여기에 보낸 거냐고. 내가 분명히 권고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덕배가 묶여 있었던 걸로 보니까 누가 침입해서 얘 묶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뭐 진짜 무슨 뭐 학생들이 와서 놀거나 뭐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놀거나 이런 거 아니고 혹시 여기에 뭔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지금 덕배 여기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왔는데 그 시아버지라는 분이 서울에 계셨어요. 근데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강원도까지. 응급실에 와서 뒤집어 지신 거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 저런 사항이었는데 덕배가 묶여 있었다. 이거 누가 침입한 건데 제가 그 염하는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누가 도망가는 걸 들었다. 그래서 일단 시아버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죠. 하시고 경찰이 와서 저희 CCTV가 녹화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 CCTV 분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검은 모자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검은 가방과 검은 자켓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도망가는 게 찍힌 거예요. 저희 입구 쪽으로.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그 시점에 그 사람은 도망을 간 거죠. 입구 쪽으로.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가 CCTV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추적을 하려고 하는데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CCTV 위치를 아는지 사각지대로만 가다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덕배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시아버님과 돌순이와 돌순이 남편이 셋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시켰고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숙소로 갔어요.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돌순이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열마 아빠야 일단 너 시아버지가 와보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단 와보래.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고 씻고 갔죠. 아침에 갔는데 시아버님과 돌순이하고 그다음에 옆에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저도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참 때 빙의 됐을 때 할아버지 친구분 만신분 두 분 중에 그 한 분이거든요. 할머니 만신분이신데 저를 알아보시고 열마빠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아니 저 이래이래 저래저래 해서 돌순이 같이 친구인데 여기 알바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었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예. 솔직히 이 할머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영가를 받고 이런 소리로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 영가가 하는 말이 자꾸 저보고 맛있게 생겼다고 맛있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힘도 발휘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랬더니 딱 장례식장을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장례식장 1층은 장례식장이고 2층은 사무실, 지하는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시안치실, 그 다음에 염하는데 일단은 장례식장을 둘러보시고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방울을 막 흔드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영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못 봤던 영가들. 그러더니 할머니가 왜 숨어 있냐고 영가들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네 왜 숨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애가 와서 자꾸 우리 하나씩 잡아먹는다고. 잡아먹는다? 영가를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예? 근데 아니 아무리 악귀라고 해서니 어떻게 같은 영가를 잡아먹을 수 있나.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이 장례식장 자체가 귀신의 밥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오. 귀신의 밥상이다. 왜냐면 본래 장례식장이라는 곳이 이제 고인분들이 계시는 곳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시고 장례 끝나고 그러면 시신에서 영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 영들이 3일자 끝날 때까지 머문대요. 근데 이 악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했던 때부터 이 악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의 밥상이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망한 거다. 그리고 장례식장 옆쪽에 보면 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냥 예. 일반적인 특이한 점이 없는 산. 근데 저쪽에서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해서 할머니랑 돌순이랑 시아버지랑 저랑 넷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간쯤 등산로가 있었는데 등산로를 가서 옆쪽으로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 등산로가 아닌 그 길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무당분들이 가끔 보시면 기도터라고 해서 이런 공터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처럼 중간에 빠져서 올라가니까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상한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그냥 덩그러니 바위 위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부적 하나 붙어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뭐지? 근데 할머니가 뚜껑을 벌컥 넣으시더니 그걸 발로 차셨는데 거기에 여성분들 머리카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성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걸리시는 거 있잖아요. 아, 마법. 그거 피 묻은 채로 그대로 오. 그게 그 항아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 그러더니 요 작곡들 봐라. 아니 이게 이런 짓을 해서 왜 그러는 거지? 하는데 할머니가 설명하시기를 저 장례식장은 귀신의 밥상이고 이 귀신의 밥상의 주인은 얘다. 얘다라는 게 뭐야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어떤 무당이 한 짓이라고.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일반적인 허주 하나 붙잡아 놓고 허주 시켜서 신발 올리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허주한테 귀신을 먹이로 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계속 진화할 거 아니냐고. 그거를 통해서 신발 떨어지니까 허주 이용하면서 무당짓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허주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허주한테 먹이를 준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여기 내가 비방을 해놓을 거고 여기 사람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인부들도 이제 철거하려면 안에 있는 지키부터 끄집어내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오전에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내가 방법 차단될 때까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절대.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는 너 당장 집으로 가라고. 너 집으로 안 가면 네가 못 느끼겠지만 네 몸 주위에 계속 악한 기운이 묻어있다고. 너 네 안에 신령님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다고. 넌 무슨 깡으로 계속 지하실로 내려갔냐고. 처음에 제가 내려갔었고 덕배 구하려고 또 내려갔잖아요. 예. 2번 내려간 거죠. 할머니가 저한테 야 너 뭔 깡으로 그랬냐고. 신령님이 경고 안 하시느냐고. 아니 경고는 안 하셨고 일단 그 여자 영가랑 기싸움을 하셨다고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냥 저는 덕배만 들쳐매고 나왔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너 지금 네 주위에 니는 못 느끼겠지만 검은색 구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몸 주위에서 돈대요. 그 기운들이. 빨리 집에 가라고. 예. 알았다고. 그 할머니 가시고 돌순이랑 얘기를 했죠. 야, 이제 너 들었지 않았냐고. 여기 근무 못할 것 같고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그러더니 돌순이가 시아버지랑 얘기를 하더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열무 아빠군 이게 그 무당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위험한 곳은 맞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자네도 무속인 집안 아니냐고. 예, 맞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이나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만 혼자서 근무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자기가 제가 받으려고 했던 금액의 3배를 주시겠다고. 예. 3일만 근무하면. 근데 제가 저번 시점 때도 말했듯이 돈이 깡패잖아요. 집에는 와이프하고 열무도 있고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가 제가 일거리가 없어서 수익이 불안정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돈을 3배로 주신다니까 3일만 일하면 돈을 주신다니까 알겠다고. 그 할머니 경고 무시하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일단 저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알아서 나서 주시겠지. 실령님이나 아니면 뭔가 뒤에 뒷배가 있으니까 뭐 지하실만 안 내려가면 나도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고 밤에 혼자 근무를 시작하는데 근데 CCTV의 정문에 어떤 2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속 서성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개구멍 같은 데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시고 왜냐면 제가 원래 정문을 걸어 잠궈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무 때. 근데 제가 혼자 있으니까 정문을 아예 걸어놨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근데 계속 개구멍 있는지 쳐다보고 주위 둘러보고 막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문 열고 제가 정중히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시냐고. 여기 지금 사유지라고. 저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 지역에 유튜버라고. 오. 그렇게 소개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에는 카메라랑 핸드폰 이렇게 들고 진짜 그 유튜버 마냥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방을 켜놓고 계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 방송은 제가 뭐 서치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왔다고. 한 번만 한 10분만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런 자극적인 걸 해야 조금 이렇게 조회수도 높아지고 하니까 제 사정 좀 봐달라고 제발. 나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장례식장이 어떤 곳인지. 이게 일반인 들어갔다가 진짜 뭔 사고라도 나면은 책임은 제가 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된다. 가시라고. 그래서 일단 정문을 잠갔어요. 잠고 다시 CCTV 계속 쳐다보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계속 핸드폰 만지작 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있었죠. 시간 때우고 있고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고 동시에 안치에서 경보기 빡 울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경보기가 빡 울리는 거예요. 이게 문을 잠가놨는데 문을 강제적으로 열면 경보가 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보안 센서가 계속 울리니까 이게 뭐지? 근데 동시에 세 곳에서 울린 거잖아요. 전 또 이 영가들이 또 장난을 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제가 수동으로 센서를 껐어요. 끄고 나서 CCTV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시간 때우려고. 근데 장례식장 입구가 유리로 돼 있었어요. 유리가 딱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해서 프레시 들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어떤 모자 쓴 사람이 지하실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뒤에서 또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2명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를 유인하고 제가 그 사람 따라가면 뒤에서 또 누가 쫓아오는 거죠. 2명이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계속 쫓았어요. 누가 침입을 했으니까. 침입을 하면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유지니까.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여기 어디 장례식장인데 누가 침입을 했으니 출동 부탁드립니다. 딱 전화 끊고 계속 쫓았어요. 쫓았는데 그분이 안치실로 딱 들어가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가방에서 칼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겨누고 제가 들었던 소리 있잖아요. 맛있겠다.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러니까 나 너 먹어야 돼. 그러면서 뒤에서도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뒤에서도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거 뭐지? 빙의자들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분들이 10분 안으로 출동을 하시거든요. 앞뒤로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칼을 든 상태니까 무서운데 10분 동안만 버티면 예. 경찰들이 오니까 순간 제가 앞에 있는 사람부터 제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몸이 앞으로 딱 튀어나와서 그 칼 든 손을 꺾고 칼을 떨어뜨린 사람 바로 엎어뜨린 다음에 제압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제 등 뒤로 칼을 들면서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신령님이 딱 나오시더니 그 사람 머리를 딱 치시는 거예요. 딱 치셨는데 그 사람은 제 앞까지 다가와서는 스륵 쓰러지시고 그 여자애가 어떻게 알았어 하는 거예요. 저희 신령님한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맛있겠다 할아버지 맛있겠다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스르르 예? 없어지고 일단은 이 두 사람은 제가 어찌됐든 간에 제압이 돼서 경찰에서 오셨어요. 이 경찰에서 오셔서 이 두 분을 데리고 갔는데 경찰서 가서 제가 조서를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이 한 분이 아까 자기가 유튜버라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침입을 했던 거라 무단 침입죄 이런 죄로 엮어서 조사를 하는데 제가 돌순이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경찰서니까 와라 그랬더니 시아버님하고 다 왔어요. 사유지가 시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하시고 이분들 유치장에 들어가고 저는 바로 돌순이한테 얘기를 하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네. 본가로 내려가서 야 이거 계속 나한테 접근하는 꼬마 영가가 거슬리기보다는 무서운 거죠, 제가. 그래서 본가에 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래 해서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났다. 칼 맞을 뻔했다. 근데 옆에서 듣고 계신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 너는 그 돈 때문에 지금 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데를 가냐고. 그러면서 이 돌순이 이 기집애는 지금 남의 귀한집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돌순이도 몰랐다고. 돌순이 시아버지도 몰랐고 그때 만났던 그 만신 할머니가 나보고 본가에 내려와 뭐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아버지 나 어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신당으로 가라고 해서 신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쓱 저를 쳐다보시더니 와보라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들고 계시는 부채로 갖다가 제 등짝을 계속 내리치시는 거예요. 아픈데 한 10대 맞았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토를 아버지가 옆에서 어떤 항아리로 받으시고 그거를 부적으로 이렇게 봉인하듯이 뚜껑 닫으면서 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열마 아빠야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또 얘기를 했죠. 할아버지가 물어보시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러이러 해서 이런 일도 있었고 거기서 할아버지 친구분도 만났고 그래서 친구분이 본가에 내려가라 보라고 해서 내려왔다. 그랬더니 너 네가 빙의 된 거 못 느꼈냐고. 제가 빙의가 됐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지금 네 안에서 신령님 느껴지냐? 그러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어디 계시지? 그러더니 신령님은 여기 와 계시다고. 신당 안에 와 계시고 너는 빙의 됐던 거야. 아니 할아버지 나 제정신이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막 이 소리가 사실은 이제 제가 거기에 귀신한테 홀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꼬마 영가 처음 본 그 자리에서 신령님이 기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신당으로 대피를 하신 거고 그때서부터 저는 약간 빙의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걸 저도 모른 채 계속 그냥 근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아채신 할아버지 친구분은 빨리 본가 내려가 보라고 하고 하시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본 거죠. 그래서 너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압할 때 과잉 제압을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칼 들 사람 칼을 뺐을 때 팔을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고소를 한 거죠. 제가 과잉 진압하면서 다쳤으니까 너도 폭력 행사했다. 그랬더니 와서 다시 조사 받아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 돌순이하고 시아버님하고 시아버님이 부른 변호사님도 계셨고 거기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 형사님이 시아버님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저 여성분 유튜버라고 했나고 유튜버 맞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고 그 여성분은 유튜버가 맞긴 맞는데 이 무당분이랑 이 여성분이랑 뭔가 엮여 있었나 봐요.
이게 뭐가 엮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여성분 유튜버는 맞는데 약간 그 무당 쪽에 엮여 있었다. 아시냐 그랬더니 아니 모른다고. 시아버님이 좀 그 지역에서 예전에는 지역 유지라고 예. 그 시아버님이 약간 그쪽이라 경찰에도 아는 분 많고 그런 정보를 듣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유튜버 여성분의 어머님이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봤는데 그 어깨 위에 그 제가 봤던 꼬마 영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이 유튜버 분의 여성분 어머님이 무당이신데 저희가 등산로에서 그걸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허주한테 계속 먹이를 줬던 거고 제가 나타나니까 그걸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를 했고 저희 신령님이 신당으로 대피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는 홀렸잖아요. 홀렸는데도 정신이 제가 계속 맨정신인 상태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런 행동을 못하니까 그 자기 딸, 그 다음에 자기 딸 남자친구 시켜서 침입을 해서 나를 해코지를 해라. 이런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와, 그 소리 듣고 야 이거 뭐지? 근데 돌순이가 그거를 저희 아버지한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처음에 왔던 그 무당 할머니는 약간 스케줄이 많으셔서 그 자리에 오실 수는 없었고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죠. 돌순이도 저희 집이랑 많이 친하니까 이래 해서 여기 장례식장으로 한 번만 와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신 거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시아버님이랑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상태로 여기 철거하면 여기에 뭐를 하든지 간에 계속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 터는 어차피 죽었다고. 여기 터에 계신 터주신께서 거기서 떠나셨다고. 여긴 죽은 땅이고 그리고 여기에 그 허주 악기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여기다가 굿은 안 되고요. 스님들을 불러서 여기에 기운을 누른 다음에 악기를 쫓치는 굿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근데 시아버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알았다고. 진행해 달라고. 진행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부터 아버님이 아시는 스님들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 제사상 살아주신 바라시 해주시는 이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오셔서 막 상 차리고 시작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스님들이 불경 읊으시고 기운 누르신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굿을 시작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그 굿판 중간에 앉아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을 찌르면서 계속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정신이었거든요. 제가 막 정신이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모르게 제가 맹정신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행동을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뭐지? 근데 제 입 밖으로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계속 그 흥얼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와. 이 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는 나오라고. 그러더니 아니 안 나갈 건데 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이러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도 제가 맨정신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속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옆에서 계시던 스님들이 저를 둥글게 에워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염주를 제 몸 주위에 이렇게 두르고 계속 불경을 외우시고 아버지는 옆에서 굿판을 벌리시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도 제 입에서는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얘랑 같이 있을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계속 이런 소리를 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잃고 일어났는데 병원인 거예요. 병원인데 이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머리를 만져봤더니 이게 꼬맨 자국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응급하게 꼬매려면 이게 실로 꼬매는 게 아니라 호치키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꼬매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뭔 일인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돌순이가 옆에 있었는데 돌순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냐? 그랬더니 야 너 순간 그 스님들 떨쳐내더니 네가 스스로 안치실까지 막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다 따라갔는데 네가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었어. 계속 사람들이 말려도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달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제서야 아버지하고 스님들하고 와서 그 의식은 중단이 됐고 더 이상 하면은 제가 위험할 것 같아서 중단이 돼서 저 깨우고 병원에 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여성분하고 그 무당분은 저희 아버지가 찾았대요. 그 무당분을. 찾고 그 무당분이 데리고 있던 허주라고 하죠. 허주를 해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사단이 난 걸 알고 도망갔고 여성 유튜버의 어머니이신 그 무당분은 이미 실성했고
그 여자 유튜브로는 지역 유지이신 시아버지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그 커플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불구속 수사가 아니라 구속 수사도 넘겼고 예. 그래서 이런 구판이나 이런 의식을 했는데도 기운이 안 눌러지니까 아버지가 돌순이 시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철거하시는 거 포기하시라고. 안 된다고. 여기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철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퍼에 깃들어 있던 악기 기운이 있잖아요. 네. 계속 주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하면 안 된다. 이 귀신의 밥상인 상태로 놔둬야 그나마 주위에 아무 일이 없고 아니 시아버님한테는 저희 아버지가 이거 군청에 가서 이거 못한다고 하고 발 빼시라. 그래야 시아버님도 살고 지금 병원에 입어 있는 저희 아들도 살고 그 시아버지 아들 덕배 있잖아요. 덕배도 그때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그거 아시고 덕배한테 가서 기운 쳐내시고 그다음에 의식 하셔서 덕배는 깨어났고 그 외에 저는 돌순이한테 가서 그랬죠. 욕을 했어요. 너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알게 됐는데 이 시아버지라는 분이 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담력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담력 체험은 맞는데 여기 왔던 우리 학생들은 안타깝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분들도 이제는 겨울이나 이럴 땐 춥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동네에 저런 폐 장례식장이 있던 걸 아니까 거기에 가셨는데 그분들도 안타깝게 뭔가 헐렸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하다가 순찰 도던 경찰관한테 발견이 돼서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을 시아버지는 아셨는데 돌순이한테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거는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허주가 귀신들 잡아먹고 산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던 시아버님도 묵인하면서 계속 욕심이 났던 거죠. 이게 시공사가 이런 철거를 한번 맡으면 이게 떨어지는 돈이 많나 봐요. 어차피 거기 재개발한다고 해서 도로 날 거고 하니까 이게 돈 욕심에 그냥 밀어붙였다가 자기 아들 골로 보낼 뻔한 거고 지금도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준비하면서 네이버 지도뷰를 봤는데요. 아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있는데 펜스 있잖아요. 펜스만 펴져 있어요. 네. 아직은 거기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를 홀렸던 악기 허주는 도망갔으니까 아직 현재 진행 중이죠.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악기는요 한번 찜한 사람은 놓치지 않아요.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 4년 전 일인데도 저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이 악기라는 게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거든요. 현재 진행형이죠. 퇴치를 못하고 도망간 상태니까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잠깐 알바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아니 잠깐 모습을 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야 근데 열마 아빠님도 그러셨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잡아먹는다? 좀 이게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시들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자기의 그 의식 자체를 잃어버린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아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아예 생전 기억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목적이 뭔지 아예 길을 잃어버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힘을 키우는 귀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무당이 자기 신발 떨어지니까 그냥 허주를 모시면서 그 허주 조종해서 그 허주한테 먹이를 주면서 네. 자기도 이득을 취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그 7살짜리 꼬마 아이였거든.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영가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악귀죠. 그러면 열모 아빠님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시들모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귀신이 어린 모습으로 나올 때일수록 더 무섭다라고 표현이 많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어린 그런 형체의 귀신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꼬마 귀신들은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들은 장난을 치는 건데 그게 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선이 없어요.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거의 죽다 살아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은데 정말 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무섭게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허밍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열무아빠님께서는 귀신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또 집안 대대로 또 세습무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직업 또한 그런 보안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앞으로도 열무아빠님의 다른 이야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